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목조주택 단열에 관한 내용인데요. 크게 벽체 단열 구조와 바닥 지붕 구조, 단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단열재가 있는지, 그리고 감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최대 장점은 저번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습도 조절 능력과 이번 칼럼에 다룰 단열에 있습니다. 일단 목조주택은 어떠한 건축물보다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근데 목조주택은 그 기둥,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바로 넣을 수 있어서 그 난방 효율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벽을 데우거나 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립식 주택은 구조를 H빔이나 곽관으로 하게 되는데 철은 열 전도가 높아서 어, 열 교환 현상,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 온도가 집 안으로 자주 전달됩니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어, 그 뭐지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샌드위치 판넬의 집의 최대 약점인 화재에도 취약하게 되는 거죠. 음, 이 그림은 목조주택 그 벽을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터드죠. 이 구조를 나타내고, 그리고 OSB 합판, 이게 OSB 합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타이백, 예. 그리고 이 레인 스크린, 이 공간을 15mm 이상 띄울 수 있는 레인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외장재가 있습니다. 이쪽은 외부 쪽이죠. 그리고 스터드 사이에는 그라스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라스울이 유리 섬유가 있고요. 요즘은 유리 섬유도 이 품질이 좋아서 이 까칠거리거나 그런 게 덜 하거든요. 그리고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는 석고보드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 그림이 이 두 번째인데, 이 초록색 부분은 라굴이라는 그 돌에서 뽑아낸 섬유입니다. 고온고압으로 인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물에 젖지 않고 화재에도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고급 주택에서는 서서히 사용되고 있는 각광받는 그런 단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외단열재이고요. 그래서 이 스터드 사이에는 그라스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OSB, 그 다음에 타이백, 그 다음에 라굴로 해서 단열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고단열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추천하지는 않는 이유가, 이 목조주택은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라스올 다등급을 했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겨울에도 바닥 난방을 1시간씩만 하면 하루 종일 따뜻하거든요. 그 정도로 목조주택은 타고난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가 단열 성능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단열을 하면서 그 뭐지 고단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이라도 따뜻하기를 원하시면 이 라구를 사용하기를 추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열 구조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 외단열재로 EPS 보드를, 스티로폴이죠. 일반 말하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기밀성이 좋아서 이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벽 속에 생긴 결로라든지, 그래서 실내 습도의 방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집착이 되거든요. 여기가 집착이 돼서 10여 년이 지나면 썩게 돼요.
그래서 이 EPS 보드를 꼭 써야겠다고 했을 경우는 이 그림처럼 이 내부 공간을 스터드와 사이를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EPS 보드로만 단열을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외단열로만. 중단열은 하지 않고. 그럴 때는 EPS 보드로 단열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첫 번째 방식처럼 이렇게 중단열을 그라스로 하면 화재에도 안전하고 굳이 EPS 보드로 외단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고단열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는 이 두 번째 이 라구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라굴은 물에 젖지도 않지만 통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쪽으로 이 나무가 습기를 이 결로나 집안에서 발생된 습기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 단열을 꼭 쓰기를 원하시면 이 라그를 사용해야 집안이 쾌적하고 이 습기도 방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네 번째 그림은 어, 벽을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안에다가 단열재를 채워 넣는데 일반 그라스울이 아니고 펄프 성분의 가루로 된 에코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건데 약간 그 뭐지? 종이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으깨진 종이 성분? 예. 그래서 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북극이나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나 사용되는 아주 특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단열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목주택, 단독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 건축주들이 이런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우풍이 있을 것이다, 추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고단열 집을 선호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주택은 다등급으로 해도 충분히 따뜻한데 어, 그런 선입견으로 해서 어, 뭐 고단열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 교환 시스템의 기계도 사야 되고 각 방마다 환기를 시키려고 열 교환 기기의 배관도 해야 돼서 집이 약 30cm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건축비가 상승하고 또 열 교환 시스템도 수명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자꾸 교체해야 되고 필요 없는 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게 아닌지 음,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단순히 북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 미국 우리나라 위도와 미국의 뉴욕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의 단열에 대해서 고단열 주택에 대해서 저기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신축 건물도 0.2%일 정도로 고단열에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이유는 목주택은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국내 예비 건축주들이 단독주택은 추울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하고 의미 없는 고단열에 약간 집착하는 게 아닌지. 음, 그래서 의미 없는 돈을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시원하면 좋지 않냐. 근데 고단열 고기밀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목재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다 막아버리고
너무 두꺼운 단열재로 외단열을 자꾸 하다 보면 옥재 사이에 집착되는 그 습기를 방출할 수 없어서 주택 자체의 수명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생겨서 이 외단열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그 기초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바닥 단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여기가 지면이 되겠죠. 지면이 이렇게 되면 여긴 에랑카고 그 다음에 EPS 보드 이거는 지역마다 이 두께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에 설계사님이 도면에 표시해 주니까요. 그 두께에 맞게 하면 되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음, 단열은 단열 그 연계선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바닥 단열과 벽 단열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게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통 그 다음 칼럼에 쓸 건데 이 방통공사 방바닥 그 난방을 하기 위해서 몰타를 붓는 과정을 합니다. 이 사이를 스터드 사이의 방통 높이만큼 아이소 핑크를 켜서 붙여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열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어, 이 충격에 의한 진동 흡수도 되거든요. 2층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난방관, 엑셀관이라 하거든요. 그 엑셀관의 단면이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 부분은 이거를 명심하면 충분히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열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단열재는 크게 그라스울이 있고 유리 섬유죠. 그리고 유리병과 천연모래, 식물 인슐레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체내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온다 해도 다 배출이 돼서 안전한 단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라스울 시공 절차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라스울을 집어넣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 분전반 밑에 기초에서 올라온 이런 CD관인데요. 여기 빈 공간을 폼으로 채워놓고 이렇게 이 토대 그 면과 맞게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공간도 이 폼으로 미리 쌓아놓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단열재를 넣었을 때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벽 속에 빈 공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밑에가 창인데 이 헤더가 있는 자리입니다. 구조목 2x10을 3장을 붙이다 보면 한 약 2cm 정도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단열재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아이소 핑크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해도로 이렇게 소실되는 열을 차단할 수 있죠. 높아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이 스터드 사이 16인치 사이에 넣는 15인치 단열재가 있고요. 또 24인치 간격에 넣는 23인치 폭의 단열재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인슐레이션은 그 겉에 붙일 수 있는 크나프트지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그 유리섬유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날개를 펴서 스터드 사이에 그 타카로 1022이나 1010 타카로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뭐 단열은 꼼꼼함이 생명이거든요. 뭐 단열값도 중요하지만 이게 섬세한 시공을 하면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스터드가 안 보이게 펼쳐서 이렇게 부착했고 벽걸이 팁인데 어, 벽걸이 TV 위치에다가 이
그 블로킹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단열재가 최대한 덜 눌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 TV를 달았을 때 이 구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 수입돼서 그 간혹 시공되었던 제품인데요. 이런 여기는 지붕 부분인데 콜도루프 형식이죠. 그래서 그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쏘아 넣는 이게 종이 같은, 으깬 종이 같은 화장지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이 펄프인데 그거를 이렇게 수북히 쌓아서 단열을 하는 거고,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직포, 투명한 부직포를 붙여놓고 그 사이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으깨는 기계랑 이게 시공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도되다가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단열 성능은 뭐 인슐레이션에 비해서 뭐 탁월하거나 그런 점도 없고요. 그래서 사용 안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 단열재인데요. 라굴이라는 제품입니다. 예, 특정 회사 명이기도 그 제품 명이기도 한데 현무암 같은 화상암에서 고온으로 녹여 섬유를 뽑아내는 단열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물에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다는 점이죠. 물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광받는 요즘 미국에서 각광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단열을 꼭 고집한다면 이 라고를 해야 되겠죠. 네. 뭐 단점은 이게 압축 포장이 안 되거든요. 단열재 저기 인슐레이션 유리 섬유처럼요. 그래서 약간 고가이다. 비싸서 좀 고급집에는 시도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단열집, 고기밀, 고단열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일단 그 열 순환 장치 그 외부 환기를 위해서 그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야 되고 또 그 각 방마다 그 배관 공사를 해야 돼서 특정 높이 약 30cm 정도의 높이만큼 집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순환 장치의 수명도 있겠죠. 또 전기로 작동해야 되고 그런 건축비 상승 요인도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은 충분히 따뜻해요. 따뜻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선입견 때문에 목조택, 단독주택은 추울 것이라는 그런 예비 건축주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런 고단열집이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단열재 넣기 전에 이런 빈 공간들에 미리 채워 넣어라. 그러면 훨씬 단열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라스 울과 라구를 추천한다. 그리고 시공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스터드 사이에 날개를 펴서 하면 더 기밀성이 더 좋다. 그래서 단열 성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재 실험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at one's 어, not burning at all. 처음은 인슐레이션인데요. 두 번째는 라굴이고, 라굴은 불이 안 붙었죠. 세 번째는 EPS 보드, 그 다음에 연질폼입니다. 이 처음에 그 유리섬유는 불이 붙는 이유는 이 종이가 Alright, that 붙어 one does 있어서요. not burn. 그것만 That's a 타는 good choice. 것이고, 섬유 자체는 불이 Now, 붙지 the 않습니다. Owens Corning fiberglass
Like I said, 그리고 just the paper's gonna 가장 burn. 추천하는 라굴은 아예 불이 붙지도 Fiberglass is not 않았죠. flammable. It's glass. 네, 좀 All 더 right, so 지켜보겠습니다. definitely the spray foam is the toxic one. Really toxic. Making plumes of thick 네, black 시간을 smoke. 좀 빨리 앞당겨 That 볼게요. 예, 여기 and there 종이만 goes the 타고 이제 불이 electrical receptacle 꺼지는 starting to melt. 저기 상태가 That was 되고요. only thrown in there 유리섬유는. for show. 그 다음에 연질폼은 이 매연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고 Well, we got 있습니다. some of the Romex starting to 그리고 catch fire. EPS That 보드는 produces toxic smoke.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불이 붙기 That's why it's all 하고 blowing away 있고요. from me. That was interesting. 예, 그 외장재로 EPS 보드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이렇게 화재가 급속히 저기 타면서 매연도 엄청나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Really interesting.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Because the 예. exterior stuff doesn't go to the top and it's got 오히려 like a 연질폼보다 room EPS turret. 보드가 I gotta back 이렇게 off. This is really 극심하게 bad 이제 hot. 매연이 본격적으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만큼 이제 그 바닥 really see 난방을 the 제외한 그 EPS 보드 wire in there 사용은 burning 외 now. 단열재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Visible for a 예. far distance. 네, 이렇게 해서 이 벽 속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영상에도 이게 전기 배선을 한 거 보니까 그 상황을 재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재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연질품의 특유의 냄새를 방지 차원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 라굴과 일반적인 그라스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열재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